전 세계적으로 7초에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하고 한국인의 노후를 가장 괴롭히는 무서운 질병 당뇨. 평범했던 일상에 소리 없이 찾아와 혈관 곳곳을 파괴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인생에 상처받고 충격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요. 이 스트레스로 인한 당도 온 것 같아요, 많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언니들, 오빠들 다 당뇨야. 당뇨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관리를 안 했을까,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의 후회가 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막기 위한 비법은 바로 당뇨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요. 불행의 씨앗인 당뇨에서 탈출하는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당뇨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뒤늦은 후회로 힘겨워하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관리를 안 했을까,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의 후회가 됩니다. 그녀의 일상을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서는데요. 심각한 표정으로 얼굴을 살핍니다. 그런데 어금니가 다 빠진 상태. 3년 전에요, 구원의사가 왔어요. 양치하는데 물이 쭉 새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얼굴이 틀어지고. 오랜 질병과 스트레스로 구안화사까지 겪은 유구희 씨. 지금 그 구안의사로 이게 약간 여기가 이쪽이랑 눈도 이렇게 좀 짝짝이고, 치아들 이렇게 다 위에 오른쪽 왼쪽 밑에 이게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어금니 8개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당뇨보다 무서운 당뇨 합병증. 치주질환 역시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인데요. 혈당이 높으면 세균이 증가해 치주질환이 발생하고 방치하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아침 식사는 죽 한 그릇. 위아래 어금니를 모두 잃은 후 음식조차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된 그녀. 그렇다 보니 만성 소화불량까지 겪고 있는데요. 당연히 영양 상태도 걱정입니다.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혈당을 체크하는데요. 부실한 영양 상태 속에서 먹어야 하는 약의 개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안 해서 당뇨가 왔어요. 이게 이제 당뇨약이고요. 이게 이제 고지혈증 뭐 이렇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꿈 많던 시절의 유구희 씨. 5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몰라보게 다른데요. 그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어요. 그 결혼하려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유 없이 사라졌다가 또 몇 년 만에 나타났어요. 한 4, 5년 만에 나타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정체가 드러났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드러나고 우울증도 오고 자살 충동도 오고.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의 배신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앓게 된 그녀. 결국 몸과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언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왔어요? 반가워. 네. 그날 오후 반가운 지인이 찾아왔는데요. 이
언니는 제가 한 15년 전에 봉사활동 같이 하던 언니인데 항상 제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런 아주 되게 친밀한 언니예요. 그 맨날 이렇게 집에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어서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 맨날 그냥 죽만 먹어서 어떡해. 그게요. 치아가 안 좋으니까. 치아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운동 좀 해. 따뜻한 위로의 말에 그녀의 얼굴에 잠시나마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예전에 그렇게 밝게 활발하게 다니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네요. 잘 있어. 네. 건강 챙기고 네. 조심히 가세요. 얼른 들어가.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또 올게. 남들에겐 그저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한 유고희 씨. 건강했던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건강을 잘 신경 써서 건강하게 사는 거가 소망이겠죠. 오늘따라 닥터하우스의 열띤 회의가 한창인데요. 자 일단 좀 심각해요, 그쵸? 네, 시급합니다. 예, 이 두 분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당뇨가 있으시고 갱년기, 네, 그리고 불면증 이런 것들 겹쳐가지고 약간 이제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자, 이 두 분을 위한 묘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네, 뭔가요? 장수 호르몬입니다. 조선시대에 임금님들이 드셨던 음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요것들 모으면 이 두 분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닥터하우스로 고! 오늘도 닥터하우스를 찾은 두 사람. 과연 어떤 고민으로 왔을까요? 자, 오늘은요 닥터하우스에 두 분의 여성분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두 분을 괴롭히는 질병 그게 바로 당뇨죠. 당뇨 있으시죠? 저는 남들 먹는 거 똑같이 먹는데도 자꾸 이렇게 허기 가지고 말하자면 가짜 공갈배가 되더라고요. 당뇨의 네. 그 증상 중에인 다식 증상이 나타나셨군요. 우리는 집안이 유전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당뇨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그래서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식단도 조절하고 하는데도 그게 당이 잘 안 잡혀요. 나름대로 관리를 했는데 가족력 때문에 찾아온 당뇨를 막을 수는 없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 그런데 이 당뇨의 정체가 뭐냐? 말 그대로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증상인데, 그런데 이제 왜 문제냐? 이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소변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장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기능을 잘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장수 하늘수 알고요. 장수 풍뎅이 아는데 장수 호르몬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뭡니까 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뭔지는 몰라도 들어는 봤어요. 근데 정확히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장수 호르몬인가요? 네, 우리가 밥이나 탄수화물을 먹으면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이유가 세포의 에너지로 쓰여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게 이제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럼 인슐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겠죠. 네. 그럼 세포가 힘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죽을 거고, 세포가 죽으면 우리 몸이 점점 약해지고 늙어가니까 노화가 촉진될 거고. 그래서 아까
왜 인슐린을 장수 호르몬이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서 이제 고혈당이 되죠. 그러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우리 몸 곳곳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이제 고지혈증, 이제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이 같이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분들, 그분들이 이 암에 걸릴 확률도 높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당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간암은 4.4배, 대장암은 3배, 췌장암은 무려 7.3배 발병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다른 암도 다른 암이지만 치명적인 암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2002년 태극전사였던 유상철 감독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췌장암 때문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인슐린이라는 이제 그런 호르몬이 결국에는 췌장에서 결국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 속에 이제 포도당이 쌓이면 췌장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에 이제 무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염이나 췌장암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당뇨가 생기고,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당뇨가 주변에 생긴 분들이 있으면 췌장에 대한 이제 검사를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또 선천적으로 인슐린, 췌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서양인에 비해 한국인의 췌장 크기가 12.3% 정도로 작고 췌장 내 지방 함량도 22.8%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한국인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서양인보다 36.5% 정도 떨어져 종합해 보면 한국인은 동일한 체구의 서양인보다 췌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도 적어서 혈당 조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정말 이게 악순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인슐린 작동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따로 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제 운동 부족이나 뭐 칼로리 섭취가 이제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고, 또 비만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인슐린 분비 시스템이 고장날 확률이 높고, 그래서 한번 내장 지방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뭐라고요? 내장 지방을 지금 체크한다고요? 그걸 여기서 지금 아니 갈라볼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이거 좀 거짓말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어떻게요? 제가 줄자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줄자 하나로 가능하다고요? 자, 한번 재주시죠. 나오시죠? 야, 어떻게 하는 걸까? 내장 지방을. 자, 허리둘레. 자, 92cm입니다. 허리둘레 92cm인데 네. 뭐 허리둘레 재는 거는 네. 일반적으로 다 재는 거잖아요. 그럼 내장 지방을 어떻게 봐요? 이제 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 허벅지들 58cm입니다. 58cm? 네. 허벅지도 재시네? 어? 종아리도 재세요? 네. 종아리 42cm. 허리랑 허벅지, 종아리 세 군데를 쟀는데요. 그리고 허벅지랑 종아리에서 근육량이 이제 높으면 그거에 비해서 내장 지방이 조금 감쇄가 되기 때문에 허벅지랑 종아리 둘레를 재서 합한 것이 허리보다 크다면은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민희 씨 같은 경우는 허리는 91에서 작은 허리 사이즈가 아닌데 허벅지하고 종아리 또 상대적으로 굵으셔갖고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허리 둘레가 허벅지랑 종아리 둘레 합한 것보다 약간 더 컸습니다. 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상대적으로 근육량보다는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장 지방과 관련된 이제 줄자 테스트 해봤고요. 정확한 건강 상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두 분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사전에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검사 결과 김은정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지만 당뇨 전 단계의 수치가 나왔고, 정민희 씨의 경우에도 콜레스테롤은 양호하지만 당뇨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두 분 이제 그 병원에서 측정한 결과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는데 당뇨 전 단계라는 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뭐 하나의 질병으로 저희가 이제 묶어놓긴 했는데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제 약은 근데 대신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이제 환자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돼 있는 거고 3개월간 생활습관 교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약을 이제 투약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뇨 전 단계라고 혹시 들으면 그냥 나는 당뇨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하는 게 현명한 접근법이겠네요. 정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는 식습관, 식생활, 생활습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는요. 두 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개선할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정 씨의 일상을 관찰해 볼까요? 일어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그런데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자고 있네요. 아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직도 못 일어나고 계세요. 아우, 더워, 아이고. 아우, 더워. 아우, 시원해. 아, 냉장콘. 냉장고를 에어컨처럼 이용한 냉장콘 때문에. 찬물을 꺼내 단숨에 들이키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목도 마르고 속에서 열도 많이 나니까요. 물을 그냥 벌컥벌컥 먹어야 정신이 맑아져요. 아우, 시원해. 속에서 열이 나니까 찬물이 들어가야 돼요. 제 속에 열이 많아가지고. 찬물 없이는 못 산다는 그녀. 왜 이렇게 열이 많을까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큰 아픔을 겪고 아들 둘을 생이별 당해야 되는 종갓집 맏며느리였어요. 제가 종갓집이니까 제사도 많고 때도 많고 또 뭐 생신도 있고 하물며 그런 걸 챙기고 애들이 6살, 4살까지 살았어요, 제가. 근데 신랑이 그 당시 안 들어와, 하루가 멀다 안 들어오고 나는 진짜 우울증이 생긴 거죠. 바람이 난 걸 몰랐어요. 거기서 제가 큰 충격을 입고 아들들을 그쪽으로 데려다 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지만 당시 전업주부였던 그녀는 생계 때문에 두 아들의 양육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를 또 만났는데 딸을 낳게 됐어요. 다시 새 삶을 시작하는. 그렇죠. 새 삶을 사는가 보다 했더니 또 아닌 거야, 이게. 왜요? 속았어요. 이혼이 안 된 사람이에요. 다 그냥 뭐 하늘이 무너져 뱃속에 애는 커가 그러는 걸 친정 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두 번의 실패를 겪은 딸과 손녀를 받아준 친정 부모님.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 고혈압이 2013년도부터 약 먹기 시작됐고요. 당뇨도 오더라고요. 그러다간 또 이제 고지혈증까지 오고. 활발한 성격으로 자신감 넘쳤던 그녀. 하지만 인생의 큰 아픔을 겪다 보니 자신의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혈압에 이어 당뇨까지 오면서 부쩍 건강이 나빠졌는데요. 137. 공복 정상 혈당 수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당뇨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요. 인생에 상처받고 충격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요. 이 스트레스로 인한 당도 온 것 같아요, 많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당뇨가 그녀의 일상을 침범하고야 말았습니다. 아우, 제가 그냥 그뿐만이 아니라요. 엄마부터 돌아가셨어요.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친정 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갑자기 한 분 한 분 사라지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진짜. 살아계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2, 3년을 힘들었어요. 눈물로 살았어요. 그녀의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버팀목이 돼준 친정 부모님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아, 맛있겠다. 지글지글하죠. 오랜만에. 어? 저 곱창 아니에요? 곱창? 곱창을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이걸 자주 먹던 음식이라 가끔 먹게 돼요. 양념 곱창은 바로 그녀의 소울푸드였습니다. 맛있네요. 아 근데 진짜 양념 곱창 맛있겠다. 근데 맛있겠다. 저도 표정이 밝아졌어. 야, 근데 너무 진짜 2, 3인분씩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남들이 보면 저거 2명 분량인데. 소울푸드로 푸짐하고 즐겁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더 틀어놔 볼까? 아유. 그런데 밥을 먹자마자 안대까지 착용하고 제대로 낮잠을 잘 준비를 하는데요. 갱년기로 불면증까지 찾아와 밤과 낮이 바뀌어버렸다고 하네요. 벌써 늦은 오후가 돼버렸습니다. 낮잠을 자도 피곤은 가실 줄 모르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은정 씨.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힘겹게 몸을 일으켜서 밖으로 나온 은정 씨.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그녀의 바람은 뭘까요? 당 관리가 잘 돼서요. 제 건강이 좀 더 좋아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김은정 씨 어떻게 보면 오늘은 사연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만 겪어도 정말 너무 힘들었을 텐데 종갓집 맏며느리에다가 자식들을 또 생이별하고 거기다 결혼 실패. 여태까지 뭐 살아오시면서 몸을 이제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일하시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100세 시대잖아요, 정말로.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사시는 거 그걸 위해서는 본인 몸을 조금 더 추스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다. 그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거 좋아요. 나다. 바로 나다. 자, 그런데 이제 김은정 씨 보니까요. 아침잠이 많으시고 늦게까지 주무시는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늦잠 잘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장님, 원장님, 그럼 이제 그 당뇨가 있으신데 그 불면증 때문에 늦잠을 자는 거하고 이 두 개 또 뭐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당뇨에 이제 갱년기 증상이 겹쳐가지고 이제 불면증이 좀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새벽 1시 이후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일수록 당뇨 위험률이 증가하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늦게 자면 아무래도 야식의 유혹이 자꾸 생기고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되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악순환을 도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는 거는 일반적인 모습이긴 한데 아예 그냥 냉장고 옆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그것도 병째 원샷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보통 아침에는 일단 우리 몸에 혈관이 많이 수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추천을 하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찬물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찬물을 빨리 마시면 혈관이 더 수축되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보면서 이게 소울푸드라고 하는 거 참 버리기 어려운데 그것도 힘들어요. 진짜 김은정 씨의 소울푸드 양념곱창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음식마다 혈당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췌장을 얼마나 자극하는가, 얼마나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빨리 분비하게 만드냐. 결국에는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수록 저희 췌장은 일을 더 많이 빨리 해서 인슐린을 그렇죠. 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좋지가 않은데 곱창이라는 거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 정민희 씨. 아가야 잘 자라라 예쁘게 무럭무럭. 아이고 이쁜가.
제가 워낙 새벽 잠이 없어서 일어나자마자 나와서 텃밭 가꾸고 그래요. 아, 또 반대신 것 같네. 새벽잠이 없으셔. 어? 아유. 이렇게라도 운동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매일매일 그냥 산에 산책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당뇨에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체중이 부쩍 늘어났다는데요. 이렇게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해도 예전처럼 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이제야 아침 식사를 준비하나 본데요. 아니 근데 아침 식사가 이게 전부인가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는데 먹더라도 간단히 채소 위주로 먹고 있어요. 아침 치고 근데 너무 또 약하게 드시는 것 같은데요.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을 가볍게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이젠 혈당 체크가 일상이 돼버린 그녀.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와, 저거밖에 안 드셨는데도?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혈당 때문에 꾸준히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다는데요. 옛날엔 당뇨약을 조그만 거 하나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커졌고요. 혈압, 뭐 고지혈증, 또 뭐 갱년기 그런 증상도 있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약이. 당이 우리 또 유전이라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당뇨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옷가게를 했거든요. 잠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뭐 제 시간에 먹는 거는 힘들었어요. 항상 시간이 불규칙하니까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 당뇨가 더 심해졌는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던 그녀. 옷가게를 하면서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자, 어디 가시려고 또 이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간병비가 언니가 안 들어져 있잖아요. 간병비에다가 표적 항암물 치료제, 그다음에 뇌혈관하고 혈성이 없거든요. 저 보험 설계사 하고 있어요. 3년 전에 다리를 다쳤었어요. 다리를 다쳤으니까 이제 장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러고 난 뒤에 보험일을 시작한 거예요. 다리를 다쳤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쉴 수 없었던 그녀는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고 그것이 바로 보험 설계였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고기는 물론 채소와 다양한 반찬까지 푸짐하게 차려졌네요. 아침에는 이렇게 채소 위주로 건강하게 드시더니 저녁엔 또 고기를 구우셨어요. 그래도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고생한 나를 위해서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으려고 합니다. 오, 진짜 아침하고 다르게 진짜 푸짐하세요. 와. 당뇨가 오기 전에는 대충 식사를 때우거나 인스턴트 위주로 먹었지만 이제는 저녁만큼은 이렇게 골고루 챙겨 먹으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런데 밥을 먹자마자 냉장고로 향하는데요. 제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당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어서 조금만 먹어요. 아쉽지만 건강을 위해서 반쪽은 남겨놓습니다.
지호야. 어린이집은 잘 갔다 왔어? 괜찮아요. 알았어, 고마워. 아유, 우리 손주, 우리 딸, 우리 다 사랑해. 고마워.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당뇨가 많이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저는 그게 소원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몸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텃밭 관리하시죠. 운동하시고. 뭐 운동은 너무 좋죠. 사실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당뇨 환자분들이 명심해야 하는 거는 이제 공복에 운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혈당 쇼크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음식을 섭취한다던가 등산하실 때도 꼭 음식을 가방에 꼭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야, 근데 이두 분의 일상을 지금 다 봤는데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 그런 습관 속에서 당뇨가 찾아왔으니까 이게 참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내 몸에서 오는 이상 증상, 당뇨가 보내는 신호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바로바로 예방과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당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운동법을 가져온 물리치료사 문교훈입니다. 오늘 운동만 잘 따라 하셔도 여러분의 당뇨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특급 비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먼저 고관절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제자리에서 할 수 있고요. 다리를 들었다가 내리고 들어서 바깥쪽으로 돌리고 다시 또 들었다 내리고 들어서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하는 겁니다. 제 구력에 맞춰서 할게요.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합니다.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바깥으로. 둘, 높게 들어야죠. 바깥으로. 셋, 바깥으로. 넷, 바깥으로.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운동을 좀 해줘야지만 내 혈액 속에 있는 당들이 빨리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혈당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사이드 스쿼트라는 운동입니다. 다리를 먼저 넓게 벌려줍니다. 벌려주시고 팔을 옆으로 넓게 벌릴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옆으로 쭉 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옆면 항상 많이 짧아져 있거든요. 이 짧아져 있는 걸 늘린다 생각하고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구부리고 넘기면서 옆구리 늘려주고 허벅지 운동하면서 올라오고 다시 반대쪽으로도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마지막 운동은 런지입니다. 다리를 앞으로 내디디면서 런지하면서 팔을 들어 올리고 제자리로 런지하면서 제자리로 런지하면서 제자리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구부리지 않고 밀면서 돌아오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허벅지가 너무 많이 약해졌어요. 허벅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내 체중도 좀 더 잘 지지하게 되고 혈당도 잡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올 때까지만 해도 두 다리에 약간 경련이 일어나고 쥐가 났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풀어진 것 같아요. 힘들긴 해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움직여야 산다. 네, 좋습니다. 화이팅! 아유, 운동 잘 하셨어요?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할만했어요. 괜찮았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당뇨에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음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음료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당뇨를 낮춰주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혹시 아라키돈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데 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가 바로 아라키돈산입니다. 이 아라키돈산은 일반적으로 육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불포화 지방산, 필수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의 함량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뭐죠? 소고기가 0.7 정도 들어있고요. 돼지고기 1.3, 달걀 1.77. 자, 그런데 저기 절대 강자 3.1 정도가 들어있는 애가 딱 가려져 있잖아요. 조기에 어떤 애가 들어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리고기일지. 그렇죠. 오리고기도 참신한 접근이에요. 예, 오리고기 아닙니다. 예. 시골에 가면 이게 까만 흑염소 아닐까요? 정답. 열어보시죠. 자, 어떤 애냐 바로 야, 소고기의 4배 흑염 소고기의 이 아라키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액 내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은 경우 당뇨 발병률이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 있는 이 까만색 음료의 정체가 뭐겠어요? 바로 흑염소 진액. 자, 한번 드셔보도록 하시죠. 맛이 어떠세요? 먹기 편하고요. 맛이 부드럽네요. 건강에 좋은 보약 먹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흑염소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요? 아라키돈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뇨도 도움을 받으면서 노화 방지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흑염소 진액 좀 챙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네요. 오늘 이 닥터하우스에서 보낸 하루가 어떠셨나요? 너무 뜻깊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앞으로 살 오늘의 지표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중심은 바로 이 마음으로 좀 내 건강 챙기면서 사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백스까지 건강하게. 당뇨에서 탈출하고 건강을 찾았다는 분을 만나러 온 이곳은 바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인데요. 와, 다들 멋지시네요. 과연 이분들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김군자 씨입니다. 한 발짝 팀 만들고 11자 만들고 시선 정면 그리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데요. 몸이 좀 안 좋으신 상태로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잘 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수업이 거듭나면서 이렇게 몸도 건강을 많이 찾으셨다 그러시고 3년 전 건강을 위해 시니어 모델에 도전했다는 김군자 씨. 모델 일을 하면서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을 찾았다는데요. 올해 열린 UN 평화 모델 선발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값진 건 건강을 다시 얻었다는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무기력증이 심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받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갱년기 우울증으로 한동안 힘들었다는 그녀.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당뇨 전 단계까지 갔었어요. 당뇨 전 단계까지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자영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피곤하고 식습관도 안 좋았어요, 굉장히. 제가 예전에 빵을 너무 좋아하니까 별명이 빵순이에요.
아, 이러고 살면 안 됐겠다 싶어서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해봤어요. 스피닝도 해보고. 그녀가 찾은 인생 운동은 바로 방송 댄스였습니다. 방송 댄스가 체력 소모가 엄청 돼요. 전신 운동이니까. 춤을 추면은 우리가 막 즐겁잖아요. 내가 즐겁게 운동하는 거니까 정신 건강에도 엄청 좋아요. 방송 댄스를 배운 뒤 당뇨는 물론이고 무기력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춤과 하나가 된 김군자 씨.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신나게 춤도 췄으니 뭔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나 본데요.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저녁 먹으려고요. 두부를 으깨서 쪽파 좀 있으면 쪽파 넣고 팽이버섯이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김군자 씨표 건강식, 바로 두부 야채전입니다. 다양한 야채를 넣고 혈당 조절을 위해 밀가루 대신 메밀가루를 쓴다고 하네요. 와, 보기에도 건강함이 느껴지는 두부팽이 버섯전이 완성됐습니다. 요리하기도 쉽고 단백질도 아주 풍부하고 다이어트도 되고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당뇨 전 단계 판정 이후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건강 비결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흑염소 진액이에요. 제가 손발이 차서 이걸 먹었더니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당뇨에도 엄청 좋대요. 매일 챙겨 먹은 뒤로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흑염소는 성미가 온해서요, 보양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위장을 보호하고 떨어진 기운을 끌어올리며 마음을 편히 다스린다고 했어요. 몸이 찰 때 먹으면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심장과 폐를 보호하면서 오장을 데워주는 보양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뇨주의에게 아연하고 아라키돈산 식단을 공급했는데요.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었고 그로 인해서 혈당 수치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실험의 당뇨지들은 아라키돈산 식단 공급을 중단한 2주 뒤에도 혈당 수치가 유지됐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때문에 아라키돈산이 풍부한 흑염소를 섭취하였을 때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 밖으로 나와 운동을 한다는 김군자 씨. 자연과 함께 힐링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만 하느라고 뭐 저를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건강도 챙기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닥터하우스에서 건강 비법을 전수받은 김은정, 정민희 씨. 2주 동안 당뇨에서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건강 상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은정 씨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증가하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정민희 씨의 경우에도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두통이나 설사,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40ml 이내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앞으로 제가 건강관리 더 잘해서요. 미래의 손자, 손녀들을 아주 예쁘게 돌보고 싶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일하고 건강도 잘 챙기겠습니다. 화이팅!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고 행복한 노후를 방해하는 불행의 씨앗 당뇨.
더 늦기 전에 당뇨로부터 나를 지켜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채널 A